존경하는 38만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혜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상이동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다음 주면 구의원과 구청장이 영등포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가 4년인데 그게 딱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이후에서 영등포 주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등포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오고 계신 최혜권 구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계시는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일이 정쟁의 논리로 훼손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이는 주민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협치라는 희망을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협치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의 과정이 협치를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믿고자 합니다. 영등포 미래를 위한 협치를 위한 주추들을 탄탄히 세우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반성하고 전쟁을 멈추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주민 여러분과 했던 약속, 2년 전 마음가짐을 되새기겠습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의회와 구청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구청 운영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삼길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앞서 동료 의원님이 하신 구정 질문을 보고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영등포가 정원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영등포 구청장이신 최혜권 구청장님께서는 정원도시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신 건지, 혹시 2년 전 이 구청장을 하겠다라고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늘 이 지방자치 30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첫 공직을 시작했고 여기서 애들을 초중고등학교 다 졸업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발전에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30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영등포 발전이 좀 더디다. 그 이미지도 과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발전에 이제 헌신하고자 지방선거 2년 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내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작년 4월에 제가 이제 순천 정원 박람회 가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원 자체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이렇게 만들고 가꾸면 도시의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하는 정원 축제를 해서 전국에 누구 사람을 모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는 주변을 정원화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자 그런 개념의 정원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도시라는 것이 출마를 했을 때 당시에는 정원도시라는 그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가고 나서 그것이 이제 떠올랐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신 거고요. 영등포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요. 수단 그렇게, 방법 중에 하나로 정원 도시를 하는 그렇게 것도 도움이 하신 된다 거고. 이런 생각을 했다. 정원도시를 영등포구가 먼저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먼저 했나요? 서울시는 작년에 정원도시 서울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들은 먼저 그 발표를 한 발표와 거네요. 관계없이 작년 5월부터 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물레동 거기에다가
꽃밭 정원 조성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 물레 예술의 전당이 우리 지금 신천사 통합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금이 이제 다 바뀌었죠. 그 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청사 그게 재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계속 모으고요. 지금 있는 통합 기금을 사용해서 하게 될 겁니다. 물레 예술의 전당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 예산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2수전문화회관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축을 계속 벌여왔던 사업인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그 지난 몇 차례의 구청질문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물레동 제2수전문화회가 여의도 이전을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서울시 회의록을 보다가 이게 미래공간기획관의 답변입니다. 한번 좀 읊어보겠습니다. 영등포 구청장이 거기에다가 물레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 주민을 위한 물레예술 공간으로 하고 다른 공간에다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피력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셨다. 현 구청장은 시 공연장은 좀 더 수변에 좋은 데로 갔으면 하고 구유지에는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물레예술 공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같다. 청장이 토지 문제를 동의해야 하는데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일 어려운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물레동 그 방림방적이 우리 구민들한테 23년 전에 기부 체납한 4,000평은 예. 우리 구민의 땅입니다. 그 우리 구의 땅이고요. 구청장님,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각적으로 벌여야 아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확인만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의견 피력을 했다라고 이제 서울시 미래기획관 회의록에서 봤는데 답변을 했고요. 구청장님은 의견 피력을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누구의 말이 공무원은 공문서로 일을 하죠. 그렇죠? 서류로 일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없고, 말씀하기 어려우신 겁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민의 재산에는 우리 이 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구민의 답변을 시설이 하시면 들어오기 그거는 전 말씀하기 좋다고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기 어려우신 부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짓고요. 결정 여부도 짓고 그러니까. 안 짓고 결정도 서울시가 그러니까 하고요. 여기서 그 예산도 서울시 예산으로 여기서는 투입하고 서울시 기획관은 활용도 서울시가 합니다. 구청장이 네. 의견 피력을 했다. 근데 구청장님은 의견 피력을 한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땅, 이 알겠습니다. 세종문화에 들어오는 여기까지 그거 자체에 듣겠습니다.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죠. 네,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영등포구 총체적인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계 중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결산서를 꼼꼼히 봤는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오늘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분석해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2,834억입니다. 2월에가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기 잉여금도 1,94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세수가 초과해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죠. 그런 그 이제 지방세 수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더 그 추가적으로 세입을 네. 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달리 말하면 영등포 구에서는 세수 추계가 조금 더 부족했다라고 또 말씀을 그럴 수도 말씀을 있고 할 수도 아니면 있고. 이제 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 돌아갔다 그런 반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등포 주민들이 1,940억 원의 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했다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잠시 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잉여금이 2019년에는 1,572억 원이고 2020년에는 1,811억 원이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잉여금은 지자체 재정 운영 기본 원칙인 균형 재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또 재정 효율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 이제 공공청사 기금 이런 쪽에 구에서 500억을 추경 예산으로 보냈는데 구의회에서 그걸 예비비로 돌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 일부 반영된 그런 사항이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큰 것은 세율 과소 추계가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윳돈이 많으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의 비율, 집행률을 봤는데 81.9%라고요. 더더라고요. 그게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도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총 1조 9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8,958억 원이고 755억은 명시위월 또는 사고위월 됐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204억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됐습니다. 불용액 집행 잔액은 1,00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정치나 행정 부분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2월액도 755억인데 사실 2월 제도가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하는 제도인데 일반 제도처럼 쉽게 사용하는 곳도 다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국가 거기서 교부금이 연말에 들어와서 공기 부족으로 좀 반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다소 높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의회도 결산에 대한 승인 권자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점이니까 그 중점을 좀 마음가짐에 좀 담아두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성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유를 보면 주로 이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예산이 주로 12월에 많이 내려오죠.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12월에 내려오면 당연히 2월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청사라든지 공공 문화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다년도에 걸친 그런 이제 대규모 건립 공사를 합니다. 그거는 건립 공사 진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더 싶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액에 대한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데 이게 명확한 설명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계가 좀 있다. 네. 왜냐하면 2월 사후에 해결 계획과 또한 해결 시점 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명시위원의 사유와 그 어떤 발생한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좀 더 심사를 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그런 하게 부분에 됩니다. 대한 자료는 충실히 검토를 좀 제공해 해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 성과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우리가 단위사 169개에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초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데 성과 지표는 초과 달성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출 예산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성과 측정 지표가 있고 배정된 예산의 절반 정도만 사용되고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만 상관관계를 토대로 개선을 해야 되면서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 성과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문제 하나하고 또 이제 그 측정하는 산식들, 목표 설정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금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해놓았는데 그 해에는 예방 활동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수해 보상금 예산이 집행이 낮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낮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으로 사업마다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주거 사업 같으면 결국 민간의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네. 총체적인 것. 그러니까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토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 승인을 할 때도 그에 대한 책임감 느끼고
더 우리 영등포구가 재정 운영 현황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있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등포 경일로 일대 도시 재생화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예, 예. 그 500억에 달하는 시민을 네. 지원받는 사업. 그 사업이 이번에 올해 마무리가 되죠. 예. 집행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수치는 모릅니다. 264억 원인데 거의 절반 정도만 되고 절반은 이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비가 우리 구에 이제 투입을 하는 것인데 절반 정도는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이 된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안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6월 24일 이틀 전이죠. 그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소재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의 면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 구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이는가 영등포구에서 도림보도 육교 사고, 여의도 싱크홀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전하도록 같이 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른 여러 정책들도 많지만 우리가 안전관리 정책도 좀 중점적으로 세심히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 2월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매년 통계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측정해 안전 책임을 좀 강화하고 취약 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하여 매년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실 바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도 좀 아마 챙겨봐 다른 데 주시길 하고도 바라고요.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예,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우리 영등포구가 감염병 부분에서는 3등급, 범죄 부분에서는 4등급, 화재 부분에서는 전국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통계 결과를 보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구의원으로서 더 세심히 챙겨야겠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런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고 그 선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말 지역 안전 지수를 높이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시에 대한 브랜드 내지 이미지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제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노력입니다. 네. 행안부가 총괄적으로 이제 재난 안전 분야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같이 우리 지역 이런 안전 지수 높이는데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행안부 또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영등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우리 영등포의 교통안전 지수는 구준에게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시는데요. 지난해 말 도로교통공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영등포구의 교통안전 지수가 최하위 2등급으로 수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실무선에서는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좀 하려면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69개 지구 중에 68위인데 이 또한
이제 우리 구차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제 방안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야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또한 교통안전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나 지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곳으로 늘 언급되는 영등포의 한 도로가 있는데 어딘지는 아시죠? 영등포 로타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 교차로 로타리로 나타났고 지난해 말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또한 영등포역 교차로 부근으로 나타났고 또 도로교통공단과 서울교통청 자료에 따르면 또 중앙버스 차로 사고도 또 영등포 교차로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번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년, 20년은 됐을 거예요. 그 영등포 로타리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1976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 6갈래 교차로가 입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라는 분석을 여러 번 전문가들이 했고 통과 방법도 복잡하고 진출입구의 변경 현상이 잦아서 사고 위험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등포 로터리 구조 개선 사업 또한 우리 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그런 것들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향후 예.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뭐 전국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교통 혼잡 지역이고 따라서 아까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로타리 고가를 철거하는 그 계획은 서울시하고 같이 다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중에 고가를 일단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또 밑으로 이제 지하 도로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새롭게 하는 최종 완공은 아마 26년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 영등포 고가도로 이제 철거 로타리에 고가 철거와 맞물려서 같이 지금 검토했던 게 그 일대 영등포동이라든지 신길 일동 그쪽 부근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2년 전에 또 이제 일부 침수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일부 빗물 펌프장을 정설하는 계획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한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만 먼저 빗물 펌프장 정설 공사를 먼저 좀 일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 고가 부분 로타리에 있는 고가 부분을 내년에 이제 철거하게 되고 최종 완공은 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조속히 좀 할 수 있길. 예, 같이 저도 하루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일 이런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 그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했다고 이제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매번 강조했고 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보차도 혼용도로 네. 문제입니다. 네. 물론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몇몇 학교는 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제 도로에서 아이들이 이제 통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상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과가 협의해서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통안전 시설 강화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행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이 혹시 있는지에 네. 대해서 더 세심히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예.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잘 목표가 구청장님 네.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목표가 이제 교통사고 이런 것들 이제 10% 줄이기가 이제 정책 목표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어린이 학생들의 이제 통학로, 초등학교 주변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단속 카메라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보차도 구분해서 안전 펜스도 이렇게 치고 여러 가지
뭐 대각선 모양의 그런 횡단 그 보도도 설치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예정지가 총 몇 군데입니까? 거의 한 90개 이상 됩니다. 예. 예.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네. 그 절차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비산먼지는 선면들 유해 성분도 있어서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등포 1-13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날려서 전통시장에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네. 갔더니 이제 바로 옆 수산물 시장도 바로 옆에 있고 또 여러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진열된 식료품에 먼지가 쌓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번 또 행정위 또 예결위에서 선배 동료님께서 같이 문제의식을 공감해 줘서 이제 가리마 설치에 대한 이제 예산도 추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은 물론이고 그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 작업 같은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공사 기간 안내를 해달라는 요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 최소한인 건데 뭐 몇 시부터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최우선이고 기본적인 건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받는 민원이 대형 민원이 계속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이제 민원도 줄어들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좀 원활하게 수월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우리가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정말 관내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 말씀하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도 똑같이 비산먼지 포함해서 소음, 진동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순찰하고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 그걸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런 것들을 할 시간 같은 것들은 미리 잘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그분들도 또 대비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이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심 속 흉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흉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뭐 말씀하시는지. 빈집이든 빈 빈집. 건축물이든 그런 네.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 포함해서 이제 간혹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뭐 무허가 건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로 예를 들면 여기 좀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등포동 삼각지 일대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그 화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아마 4월경에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진 보시면 여전히 간판이 찢겨져 있고 벽이 그을린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먹자 골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영등포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 더미로 인한 위생 또한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영등포 구에서는 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현안 점검 보고서를 보니까 그 올해 3월달에 했는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성산된 구조물의 열화가 진행 중에 있다. 공가 안내판이 미부착됐다. 또 화재 손상 장기가 방치된 상태로
적절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특히 외벽에 부착된 손상된 간판 낙하 위험 이수로 제거가 필요하다. 일부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실내 감염 취약이 우려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현재 종결 결과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여튼 저 부분은 계속 저도 지나갈 때마다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사적 건축물 또 사적 관계가 뭐 내재가 되어 있겠지만은 뭐 그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연락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지와 관련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말에 철도법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의회에서도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예산 3억 5천만 원을 이제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인가요? 네, 아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용역 결과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아직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도 네, 될까요? 그렇죠. 간단한 건데요. 우리 영등포역에 호남선이 있는데 영등포역에 호남선 KTX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하루에 몇 차례인가 다니는 걸로 압니다. 경부선 KTX는 다니는데 호남선 KTX는 좀 지역 주민 민원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굉장히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당초에는 아예 안 다녔는데 나름 지역에 있는 여러 뭐 정치인들 포함해서 주민들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 쓰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들어가 아까 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말씀하세요. 경인로의 그 도시재생 사업, 예, 그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고 네. 그 집행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 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몇 년 동안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예, 실제로는 이제 역전 앞에 일부하고 역전 뒤쪽에 일부 이제 개선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위에 어떻게 됐는지는 서면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명품 도시는 최첨단 시설 또는 최고의 고층의 아파트 단지 또 최상의 쇼핑거리가 가득한 도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주민 여러분의 모두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도시가 명품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어르신 장애인들 약자의 삶이 안정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명품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태형 토건 사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들의 행복, 그 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문화도시, 명품 도시 영등포구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임기 1년 차에 제 머릿속에 차지하는 단어는 책임이었습니다. 임기 2년 차에는 제 머릿속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책임과 신뢰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고 또 아주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2년 동안에는 책임과 신뢰에 기반의 의회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의회와 구청의 부족한 점은 강하게 질책해 주시되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